야, 이 김상훈 야! 좋지? 이 엄마 데려와! 있네. 엄마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냐? 어? 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김상훈. 현장 검증에서 마주친 유가족에게 들으신 것처럼 욕설을 서슴지 않았고요. 유가족을 조롱하면서 악마의 미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앞서 취재진 앞에서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반성은커녕 미안한 마음도 일말의 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면수심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지금 이슈 대담에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보라 앵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비롯해서 또 교수 문제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그리고 판사가 지금 의혹을 받는 판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부터 해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경찰 출신이시죠. 중앙경찰학과 김복준 교수,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인터폴 출신이자 협상 전문가, 그러니까 네고시에이터, 경찰대학교 이종화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질 얘기부터 좀 하죠. 인질 하는데 직접 그때 당시에 네. 현장에서 협상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아주 웃겨요. 예. 아침에 경찰서 떠날 때는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왔나 이랬는데 사실 거기 가니까 의붓아들이 그렇게 엄마를 괴롭히고 싶었냐 그랬더니 너희 엄마 데려와. 네. 이거 완전히 이거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나는 사이코패스가 보이는 그런 방향의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특징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자체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자신이 잘 못 느껴요. 오히려 어떤 사들은 오히려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고통을 자신의 기쁨으로 느끼는 정도로 하는데 전형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었어요? 협상하면서 이 자식이 이게 사이코패스구나. 그런데 이제 협상은 좀 다른 게 협상할 때는 저희들이 위치가 역할이 변경이 됩니다. 협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싸주려고.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이 배우들이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맞아요. 그걸 약간 제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3시간 동안 이제 그 친구의 이 김상훈의 어떤 흥분하고 왜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게 공감을 맞춰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 사실 그다음에 안에서 사실 저는 이제 상황이 끝난 다음에 올라가서 2명의 살해된 시체도 저는 확인했거든요.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김상훈의 역할이 처음에 제가 협상할 때는 하나의 공감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역할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사이코패스로 됐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역할 변경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 범죄자들은요, 일단 수사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이 변론하기도 힘들고 재판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거 변호인 하시는 분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직업상 변호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일단 변호사는 뭐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수사할 때도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수사하면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변명에 관한 얘기. 검거될 때 여기 다쳤다는 이런 얘기 하겠죠. 수사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또 변론할 때도 변호사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보면 당신은 뭐 100% 이건 유죄고 아무튼 많이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유죄냐고 하고 그렇게 또 가고요. 이제 또 자기 부인 얘기 쫙 하겠죠, 그죠? 또 재판정 가서 참 판사가 말을 기회를 안 줘도 할 말 있다고 하면서 막 한 20, 30분씩 말을 해가지고 재판이 뒤로 쫙 밀리면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잘못은 없는 겁니다. 협상할 때도 그 김상훈이 대부분 99% 말이 모든 이 원인은 자기가 아닌 남이죠. 부인 때문에 이루어졌고. 경찰 때문에 그러고. 경찰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이 등장하고 그 협상할 때는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부인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 날 아마 서울 경찰청에 있는 이제 그 과학수사팀이 와서 프로파일링 팀이 했는데 전형적으로 그렇죠. 전혀 사이코패스. 예. 뉘우침 없고 모든 원인은 남의 탓이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예, 그런 전형적인 저도 검사 유형입니다. 때 이런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이 사건에 관여된 모든 사람을 또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 뭐 검사장, 판사까지 나중에 예, 전부 다 고소하는 거예요. 뭐 직권남용 할 말 있는지 없어. 없는데 다 예. 만들어가지고. PCRN 검사라고 이제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이제 뭐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유영철이가 40점 만점에서 38점 나왔었는데 거의 만점이네. 이 친구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만점 나올 것 같고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쪽으로 일단 보고 거기다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소아기호증 환자 성향도 보입니다. 아, 성폭행 말씀하시는 네. 거죠. 성폭행을 예. 살해했다. 소아기호증 그 증세가 보이고 그 소아기호증 환자 중에서 퇴행형 성인 여성하고 어울렸던 상태에서 아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이 쪽으로 성적 성향이 근데요. 바뀌고 있다. 김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유영철이 같은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은 방에 넣어놓으면은 서로 못 살게 굴고 서로 그 죗값을 아니 어차피 지금 사형제도가 집행이 안 되고 네.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둘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죠. 나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감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말썽이 나면 결국은 교도관들 책임이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의외적으로 또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에 또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진짜 혼침나 이건 아주 평생 고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A 판사를 상대로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에게서 지난 2009년 전세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예,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만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그 모 판사를 긴급 체포하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 판사는 2008년서부터 2009년 사이에 전세자금과 주택자금의 면목으로 모두 6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 사채업자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검찰이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해 살 정도면 이미 그 전에 상당한 그 명확한 정보와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예. 수사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하지 지금 상황에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검찰이 벌리긴 않죠. 예. 일단 뭐 증거는 뭐 거의 나왔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 이렇게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돈과 관련된 사람들 다 친인척인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전형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긴급 체포하고 바로 영장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6억이죠. 전세자금. 예, 전세자금은 저희 아마 그래픽이 있거든요. 예, 예. 검사였다가 판사로 이제 변경되고 나서 교육받고 있을 때 사법연수원 앞에서 3억을 전세자금으로 받은 거하고 주식 투자한다고 3억 받은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좀 명백하게 그 드러난 게 아마 전세자금 관련된 거 네. 세탁을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게 그 사채왕이 그 다른 사람한테 입금한 게 아마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다 이 판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들려가지고 1,000만 원씩 한 2, 3회 준 거,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왕의 내연녀죠.